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중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요영경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0강으로서 수산건과 내수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심중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수산건 내수해입니다. 네. 물이 산 위에 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그 물이 산 위에 있다. 그러니까 천지나 예. 백록담 같은 거를 비유할 수 있나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내수에는 물 우레가 위에 우레가 있다. 있고, 예. 예, 우레가 있고 비가 쏟아진다. 비가 쏟아진다. 그야말로 네. 혹독한 예. 그런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겨울을 지나서 내수에는 풀리는. 이제 모든 게 풀린다. 네. 비가 쏟아진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인데 설명해 주시죠. 예. 물 건너 산 건너 하니 아주 험난하다는 걸 표현할 때 네. 물 넘고 산 넘고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장애물이고 방해고 산도 험산이고 그랬을 때 장애가 많아서 살기 힘든 때를 갖다가 수산건이라고 하는 건 절른 말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내수해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또 그 겨울이 지나서 이제 우레가 올리고 봄비가 내리고 그래서 만물이 풀리는 그런 이제 시절이다. 해빙기다. 해방의 시절이다. 이 수산건이 이렇게 아이들의 세계라 그러면은 내수에는 이제 어른들 힘 있는 세계가 힘차게 가는 그런 풀리는 시대다. 이렇게 젊은이 시절하고 늙은이 시절 또는 아니면 어려운 시절과 그다음에 모든 게 잘 풀리는 시절 이렇게 아니면 고난의 시절과 해방의 시절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네. 우리 인생도 하여간 고난의 시절의 수산건 같은 국면을 지나면 예. 결국은 이제 또 화평하고 뭔가 안정된 네. 내수에 봄날에 봄비가 오듯이 내수에 그런 어떤 기간이 오는 것처럼 반복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럼 똑같이 수산건과 내수해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산건입니다. 제가 읽고 쉽게 풀겠습니다. 건, 이서남, 분리동북, 이견대인 정길. 건은 험한 산을 오르는데 서남 쪽이 이롭고 동북 쪽이 불리하다. 대인을 만나야 이롭고 마침이 있어야 행복하다. 입니다. 네. 여기 수산건 하는 거는 그 건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절뚝거린다는 거잖아요. 절뚝거린다는 뜻이요. 아직 어린애가 아직 걸음도 제대로 못 뻗고 자꾸 넘어지고 이렇게 사는데 힘든 청년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험난하다. 험난한데 산도 넘어야 되고 물도 건너야 되고 그렇게 험난한 시절을 그렇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냐. 자꾸 생명을 바쳐서 충성을 다해서 자꾸 올라가야 된다. 그런 수어로 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견대인. 그렇게 인생의 험한 길을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길을 가는데 반드시 안내자를 험산을 오려면 안내자를 만나야 어디로 가야 어떻게 가야 평탄한 길로 어떻게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지 요령을 알 수 있는데 그 선생님을 가져야 된다. 종교를 하든 예술을 배우든 문학을 하든 시를 배우든 뭐를 하든지 이견대인 선생님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 이게 네. 아주 가장 큰 지혜라고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험한 산 갈 네. 때 네. 우리가 북한산 오를 때도 네. 30년 된 산지기를 만나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초행길에 없으면 안 되냐. 그렇죠. 그래서 옛말에도 늙은 말이 길을 잘 알고 예. 젊은 말이 일을 한다. 예. 이거 딱 맞는 비유 같습니다. 예, 좋은 말입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단활 건난 험제 전야 견험 이능지 지의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단활 건은 험난함이다. 위험한 것이 앞에 놓여 있다. 위험한 것을 보고 그칠 수 있어야 지혜로운 것이다. 설명해 주시죠. 인생길을 가는데 젊은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네. 이 어려움 하지만 모든 문제를 요약하고 핵심을 짚어보면 결국 식색의 문제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남녀로 태어났다는 거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이 돼요. 고난이 돼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이게 남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리고 또 사람은 먹어야 된다. 이게 또 하나의 그 험난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게 또 달리 돈이다. 이 돈 때문에 젊은이들이 고생한다고 하는데 그 돈처럼 소중한 게 없다 하지만 돈처럼 위험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그 남녀 문제다 그러면 남녀 문제 정의 문제죠. 정치. 그 정치에 빠지면 그 치정인데 치정. 그걸 정치가 이게 치정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네. 그걸 마치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네.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이 위험한 것을 알아야 아는 것 그거이 지혜로운 거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할 사람들이 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네. 이게 위험해 하고 그 위험을 보고 거기서 딱 멈출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근데 그 지혜를 가지려면 바로 스승을 가져야 그 지혜에 눈을 뜰 수 있다. 이게 지금 오늘 핵심이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문제가 남녀 문제 같이 복잡하고 미묘하고 치정에 빠지면 그냥 사람이 완전히 헷가다 가잖아요. 그래서 제어가 안 되는데 능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네, 다음 구절입니다. 건리서남 왕득중야 분리동북 기도궁야 이견대인 왕류공야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건은 서남이 이롭다 하면 그렇게 가야 중도를 얻는다는 말이다. 동북이 불리하다 하면 그리로 가면 길이 막힌다는 말이다.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 하면 그래야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다음 구절입니다. 당이 정길 이정방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정당한 자리에 올라가야 마침내 길하게 된다. 이로써 온 나라가 바르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 구절입니다. 건지시용 대의제. 험한 길을 올라가는 그때의 효용은 얼마나 큰 것인가입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예. 인생의 험한 인생길을 가는데 아니면 마치 험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산을 가다 보면 물도 만나고 골짜기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래도 이게 안내자를 만나면 어디로 가면 평평한 길이다, 어디로 가면 그 절벽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평평한 데로 가야 그러니까 그 요령을 알고 바른 길을 알아야 도를 알아야 그 길을 알아야 산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항상 이 안내자를 그 스승을 만나서 같이 길을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견대인 그래야 왕유공이야. 그래야 가서 공이 있게 된다. 그렇게 누구나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다 험난한 인생길인데 그걸 자기 안내자를 붙들고 안내자를 모시고 가느냐, 안내자를 같이 가느냐, 아니면 혼자 가느냐. 그게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지지 않고 올바로 끝까지 가려면 안내자가 있어야 된다. 안내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험한 인생을 올라가는 그 건의 뜻이 바로 안내자를 붙들고 이렇게 바른 길을 끝까지 가는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안내자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수산건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상활 산상유수건 군자의 반신수덕.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상활 산 위에 물이 있는 것이 건이니 군자는 이것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아 덕을 닦는다. 반신수덕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늘 자기 자신을 반신 돌이켜가지고 자기의 소가를 빛내고 자기 실력을 기르고 자기의 어를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자체가 자꾸 자기를 성찰하고 실력을 기르고 그러는 건데 다시 말해서 스승을 붙들고 산을 가는 거는 결국은 그 스승이 해주는 일은 스스로를 반신수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알려주는 거다. 결국은 스승이 밥까지 다 먹여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반신수덕해서 이렇게 자기의 힘을 스스로 힘을 가지고
산이 높다고 걱정하지 말고 반신수덕하면 안내자를 가지고 자기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가면 다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게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뇌수해를 설명하겠습니다. 수산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들의 세계라면 뇌수해는 어른의 세계고, 그렇습니다. 수산건이 고난의 어둠의 세계라면 뇌수해는 봄에 아지랑이가 피고 봄비가 내리는 그런 기쁨의 세계다, 이렇게 하셔서 어른의 세계다는데, 어른의 특징은 결국은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거든요. 뇌수해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그 안내자, 스승 다 어른들인데 이제 그 어른이 되어서 이제 또 안내자 역할을 해요. 그렇습니다. 멘토로 인생을 길을 갈 때는 멘토가 있어야 되지만 또 그렇죠. 나중에 또 멘토가 되어서 또 멘티를 가져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 이제 어른의 세계, 이제 오늘 아까는 이제 학생의 세계라면 이제 어른의 세계죠. 그래서 이제 어른은 그 빛과 사랑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어른을 할 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갇혀 있는 데서 해방시켜주는 일이 맞습니다.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일인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뇌수해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해 이서남 무소왕 기래복 길 유유왕 숙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해는 해방이다. 서남이 이롭다. 더 갈 바가 없다. 그 돌아옴이 길하다. 갈 바가 있으면 빨리 맞춰야 길하다. 설명해 주시죠. 이제 서남 해방이 됐다.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산도 없어지고 물도 없어지고 평평한 그런 어떤 평지가 나타났다는 거니까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마음껏 뛰고 놀 수가 있는 그런 세상에 도달했다. 그런데 그런 해방이 결국은 해방 중에서도 뭐가 가장 큰 해방인가 그러면 내가 나 자신,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둬놓은 데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 그렇죠. 그게 결국은 나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그렇습니다. 해방이라 하지만 결국 다른 게 뭔가 그러면 자기가 미막이라는 꿈,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그 테두리 속에 갇혀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게 가장 큰 해방이다. 그 자각이죠, 자각. 그 자각이 곧 해방이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길의 자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자성자족이요. 그래서 길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해방하는 일이 빠를수록 좋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서 뭐가 급한 건가, 뭐가 중요한 건가, 돈을 버는 거, 뭐 출세하는 그게 아니라 자각. 내가 나로 돌아오고, 내가 나로서 사는 거. 내가 되는 거,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요게 지금 그 자기를 회복하는 것, 회복한다고 자기를 찾는 것, 자기로 돌아오는 것, 자기가 뭐에 갇혀 있는지 그 자기의 갇혀 있는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단활, 해, 허미동. 쉽게 설명하면 단활, 해는 풀어주는 사람이다. 그는 위험할 때 움직인다. 다음 구절입니다. 동이면호험, 해, 움직여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해방이다. 계속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죠? 네,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말하면 구세주다 그러면 구세주가 누군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빠져있는 물에 빠져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 구세주가 되듯이 움직이는데 구세주는 언제 움직이나 위험을 보고 움직여가지고 위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건져주는 사람이 이 구세주다. 해방시켜주는 어른이라고 하는 건 바로 구세주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계속 이어집니다. 해자가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 이서남 왕득중야. 쉽게 설명하면 해는 서남이 이롭다 하면 가서 많은 무리를 얻는다는 말이다. 다음 구절입니다. 길에
복길 내득 중야. 그 돌아옴이 길하다 하면 중을 얻게 된다는 말이다. 다음 구절입니다. 유유왕숙길 왕유공야. 아직 갈 바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길하다 하면 가면 일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도 계속 같은 뜻이죠? 예, 같은 서남 쪽은 땅을 말한다. 땅을 상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렇죠. 모든 씨알들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로 돌아가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로 돌아와서 다 해방이 돼야지 예. 뭐 일부 사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다 풀려나서 모두가 다 득중하는 게 정말 깬 사람이 돼야, 철이 든 사람이 돼야, 눈을 뜬 사람이 돼야, 그래야 이게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좋은 세상이 그게 진짜 인생의 성공이다,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결국 내수에는 이 해자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다음 구절도 역시 해로 이어집니다. 천지해이 뇌우작 뇌우작이 백과 초목 개갑탁. 쉽게 설명하면 하늘 땅이 풀리면 우레가 울고 비가 내린다. 우레가 울고 비가 내리면 오곡 백과와 초목들이 다 껍질을 벗고 싹이 튼다. 이어집니다. 해지시 대의제. 해방이 되는 때 그때처럼 중대한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겨울 되면 다 얼어붙어가지고 그게 얼음에 추위에 다 얼어붙어가지고 다 꽁꽁 묶여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봄이 와가지고 이 천지가 해방이 되니까 우레가 우르릉하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다 백과 초목이 다 그 껍데기를 뚫고 다 싹이 나서 생명을 얻고 움터 나온다. 이게 해방의 때라는 거죠. 봄이 왔다는 거죠. 봄이 와서 해방이 되는 그때의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는데 이 정말 그 여러 상징이 있죠. 무엇보다도 내가 갇혀 있던 자기가 갇혀 있던 그 어떤 어둠 속에서 풀려나가지고 그렇죠. 정말 내가 진짜 나로서 거듭나는 그런 때. 그래서 그거를 원수로부터 해방되는 때, 우리가 자본주의에 빠졌으면 자본주의로부터 해방되고, 공산주의에 빠졌으면 공산주의로부터 해방되고, 죄악에 빠졌으면 죄악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렇게 해방되는 그때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 맞습니다. 이제 내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상활 내우작 해 군자의 사과 유제. 쉽게 설명하면 상활 우레가 울고 비가 내리면 해방이 된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면해 준다. 예, 이 봄에 내우가 일어나서 정말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해방이 되는 그 뜻을 보고 군자는 모든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씨알들 하나하나가 다 그게 내우라고 하는 건 빛과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용서해주고 다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이렇게 해주셨듯이 마찬가지로 군자도 거의 탓하지 않는다. 너 왜 겨울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군자가 와서 봄을 일으키니까 모두가 다 저절로 싹이 틀 텐데. 맞습니다. 과거에 너 왜 겨울철에 이렇게 같이 있었느냐, 왜 전혀 이렇게 허물을 탓하지 않고 죄를 용서해주고 모든 거를 허물을 용서해준다. 사과 유제. 사과 유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해방이 됐으면 일본에서 풀려났으면 우리 씨알들은 무슨 죄가 있나 다. 과거에 때가 그랬던 거죠. 다 용서해주고 새로운 세계를 일으키는 사람이 군자다. 이런 뜻으로도 보겠습니다. 예, 내수의 말미는 우리가 6.25 전쟁의 인민군의 고통을 겪을 때나 또 일제 치하의 식민지 생활할 때 맞았던 그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은 수산건과 내수해로 여러분을 찾아봤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쉽게 말씀드린다면 수산건은 겨울입니다. 내수해는 봄과 같습니다. 수산건은 겨울이기 때문에 춥고 어둡습니다. 고난입니다. 내수해는 봄과 같기 때문에 희망이고 밝습니다. 그래서 수산건은 아이에 비유하고 내수해는 어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인 수산건의 국면에서는 반드시 안내인을 잘 만나서 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린아이들도 그렇죠. 안내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반신수덕을 해야 됩니다. 네.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보고 덕을 쌓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수산건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수에는 그야말로 봄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해방은 뭐냐? 바로 힘과 빛과 사랑이 있는 어른들의 힘으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지만 우리는 그 스스로 해방의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를 자각하고 자성자족의 의미를 가질 때 우리 젊은이들이 진정한 겨울과 봄의 의미를 그리고 수산건과 내수해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